배틀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미국의 경제가 너무나도 견조합니다. 2월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8개월 만에 최대 지표인 50.5로 나오면서 아직도 견조한 미국 시장을 증명해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 연준이 긴축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요. 빅스텝 회귀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흘 만에 개장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2%가량 밀리면서 마감을 했고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파랗게 물들여 있는 오늘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개파락 출발 후에 현재 구간에도 1.5%가량 밀리면서 2,421포인트 선까지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1월 25일 갭상승 구간이 2,420포인트인데 그 구간은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낙폭이 깊습니다. 전일 790선을 5개월 만에 회복하면서 마무리하는 데 성공했는데 단 하루 만에 그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메이저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7,500억 원가량의 대규모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대형주 그 가운데서도 전기전자 업종을 집중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나 개인이 홀로 고군분투 중인 하루인데요. 어제는 코스닥에서도 개인이 나홀로 담아냈지만 증시가 상승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버텨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강력하기 때문인데 특히나 외국인은 3천억 원 가까이 국내 증시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를 하고 공격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크게 위축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강세로 돌아서 있는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오늘 다시금 원달러 환율 1,300원 크게 웃돌면서 현재 구간 1,304원대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전기차 충전소 종목들의 순환매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휴맥스 그룹주인데요.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제 한포까지 현재 구간 올라선 모습이고요. 휴맥스는 16%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휴맥스 모빌리티라고 전기차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계열사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입니다. 하이브가 SM의 일대 주주에 드디어 올라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수만의 지분 14.8%를 인수한 건데요. 예정보다 12일 빠르게 대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전일 실적이 발표되기도 했죠.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증권가 무려 11곳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발간하면서 오늘 4%대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에 다시금 긴축에 대한 공포가 들이우곤 있습니다만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면서 종목 선별만 잘하면 수익을 실현해낼 수 있는 장세입니다. 오늘도 주식 빅리그와 함께 여러분들의 계좌가 붉게 물들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과 인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 주식 와이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두 분과 함께 리그 핫 이슈 시간부터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도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그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건설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건설 자재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KRX 건설 지수는 올해 들어 전날까지 17.84% 상승했는데요. 코스피의 상승력보다 2배가량 더 높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그리고 금리 인상기 후반이라는 인식 등의 영향인데요. 아이러니한 시장 전망과 종목의 흐름,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건설주들이 올해 들어서 슬금슬금 오름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꾸준하게 후반기까지도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영재 전문가님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후반기까지 가서 건설주가 좋아지려면 어쩔 수 없이 튀르키예와 우크라이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거기서 이제 건설 경기가 크게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주들이 먼저 선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주가는 선반영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코스피 상승률에 대비해서 건설주들이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수급 불균형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건설주 중에서 이제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좀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대우건설도 440억 정도의 비용을 포기를 하고 울산에서 아파트 오피스텔이었죠. 주상복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쪽 건설을 포기했던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설자 업체 쪽에서도 지금 수요가 이제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급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건자재 가격은 오히려 탄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가 저는 주택 가격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주택 가격이 아직도 싸지는 않습니다.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 온라인 그 플랫폼으로 계속 주택 가격을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과연 뉴스에서 나오는 것만큼 많이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가격이 좀 견조한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빠질 폭들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주택시장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금리 인상 시기가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이제 예를 들어서 0.25씩 뭐 2번 더 할지 3번 더 할지 미국에서 그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의 정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생각했을 때 건설 경기가 미리 선반영을 하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안 해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입법부나 행정부 쪽 일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 때도 그쪽 분들을 만나서 소주 한 잔을 하기로 했는데 일단 애매모호해요. 본인들이 이제 그 정부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경제적인 건 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를 때 정책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확대가 돼서 유동성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주택 가격이 이렇게 글로벌하게 올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인 단발적인 정책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올해도 보면은 어쨌든간 지금 유동성을 축소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부동산 가격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보다는 일단 정책적으로 뭔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도금이라든지 이제 대출을 해주는 규모를 좀 늘리고 있어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리고 싶다고 올려지는 것도 아니고 내리고 싶다고 내려지는 게 아니죠. 자꾸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을 빼고 정책적으로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지고 있지만 실제 만약에 인프라나 또 도로나 철도 인프라들이 만약에 추가적인 투자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택 가격 건설 경기를 일단은 살리기 위해서는 주택도 우리가 주택과 오피스텔 이런 거 위주로 보고 있지만 예를 들면 철도 교량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 투자들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좀 생각한다면은 건설주가 과연 희망이 없는가라는 생각도 네. 있습니다. 거기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한 시장에서 모멘텀이 좀 생긴다면은 지금 건설주들 가격 메리트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봐볼 만한 구간은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주식 와이프님께서도 올 한 해 건설주들의 경기를 좀 잘 좋게 보고 계시는지. 네, 제가 전일 시멘트 관련 종목들 가지고 오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들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맞습니다. 했었고 네. 지금 우리 이영재 전문가님이 말씀하시면서 옆에 그 종목들 뜨잖아요. 그 종목들 제가 지금 다 검색을 해봤는데 종목들이 낙폭 구간을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좀 지금 어느 정도 잘 다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낙폭 과대주들 위주로 순환매가 또 나오고 있는 장세 아니겠습니까? 오늘 같은 장에서는 사실 시장이 지금 좀 또 다시 핵정쟁에 대한 우려감 이런 이제 부분들 때문에 곡물 관련 종목들도 상승세가 나왔는데 항상 이제 곡물 관련 종목들 올라가고 나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부각되면서 재건 종목들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워낙 낙폭이 이런 건설 종목들이 컸기 때문에 모멘텀을 지금 현재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장이 떨어지더라도 계속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매력도는 있는 그런 이제 섹터가 건설주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시황 쪽에서도 건설주를 볼만하고 주식의 위치 레벨 자체가 지금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건설주 그 자체를 바라보고 계신지 아니면 건설주에 대해서도 그 하단단에 있는 종목들을 보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어떤 점 보고 건설하고 계세요? 건설 네. 건자재 가치다 말씀을 좀 드려볼 생각인데 네. 일단 현대건설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옛날에 중동이나 이런 쪽에 건설붐 있을 때 많이들 이제 관심 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옛날 드라마에 그런 캐릭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쿠웨이트박이라고 모르시나요? 네, 정말 처음 듣습니다. 쿠웨이트박 모르시나요? 네, 어떤 뭐예요? 네. 그 어떤 드라마였는데 최재봉 씨가 쿠웨이트박입니다. 그래서 쿠웨이트에 가가지고 건설에서 그 수주해가지고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이제 달러를 쿠웨이트박이라 벌어오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달러 벌어오신 그런 이제 네. 그런 이제 드라마도 생각이 나는데 그때 네. 대표적인 건설사가 현대건설입니다. 특히 최근에 회사채 발행 1,500억어치를 발행을 해서 한 3천억 정도를 공모를 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회사채를 또 완판했다라는 뉴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랜드발 유동성 악화에 따라서 최근에 건설사들이 힘들었는데 일단 회사채 완판이 됐다는 것들 자체가 일단 건설주에는 호재라고 보고 있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건설주가 올랐다고 하지만 못 오른 종목들 대단히 많습니다. 바닥권에서 돌리는 종목도 많이 있고 화면 한번 보시면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겨우 바닥을 잡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가져가시기에는 크게 부담 없는 가격대고 보시면은 전에 한 2018년 정도에 바닥 잡았던 이 정도 구간에서 지금 현재 브레이킹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모아가셔도 큰 부담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이 IS 동소입니다. IS 동소는 저도 사실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작년 1월에 사실 저도 가져놓았던 종목 중에 하나라서 좋은 기억이 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로 한번 올라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 인선 모터스, BM 솔루션, TMB까지 이어지는 폐배터리 관련된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IS 동선 단기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지금 구간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하시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손을 대보셔도 되는데 어차피 나는 선수는 아니다. 내가 봤을 때 나는 초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기 매매보다 아까 현대건설처럼 모아가시는 종목들을 가져가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역시 아까 인프라를 말씀드렸는데 당장 건설하는 것도 좋지만 인프라에 중요한 건 역시 시멘트가 들어갑니다. 시멘트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옛날에 시멘트 가루하고 그 모래하고 섞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공구리를 이제 치잖아요. 군대 가면은 다 공구리를 다 쳐버렸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레미탈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건설업 쪽에 또 있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레미탈은 물만 부으면은 바로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새로 이제 신자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쪽을 생각했을 때 실제로 이 삼표 시멘트는 저도 실제 건설장에서 써본 적이 있는 제품이고 또 실제로 많이 쓰여 있는 이제 쓰고 있는 건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자. 거기다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는 거는 보너스 팁이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면서 건설과 그 자재주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금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영재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와이프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첫 국정연설에서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에 대한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다만 탈퇴가 아닌 참여 중단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미국뿐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 통제를 조건으로 내걸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조국에 대한 사랑이 승리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과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언제쯤 끝이 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주식 와이프님과는 두 번째 이슈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조금 사그라들만 하면 사료주들이 이 이슈로 또 들썩이고 오늘도 역시나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제쯤 끝날까요? 저희가 뭐 예단하기는 너무나도 어렵겠지만. 네, 사실 뭐 이 종전 이슈가 이제 올 초에 네. 적어도 뭐 3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슈가 지난 그러니까요. 하반기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또다시 상황이 악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정말 그 앵커님 말씀처럼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그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이제 한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내가 러시아의 행동을 예측할 수는 없다. 이는 아주 신비롭고 은밀한 수수께끼다. 그러나 아마 열쇠가 있다. 그 열쇠라면 아마 러시아의 국익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이게 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러시아가 사실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좀 그 중국 위쪽에 이제 중심부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제 침략을 굉장히 또 많이 당해 왔었던 나라의 이런 특성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국익을 위해서라면은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이렇게 혼돈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나라의 평화의 또 질서를 또 가져다 주기도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수수께끼 국가의 이미지를 지금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앵커님이 러시아 종전 대체 언제쯤 종전을 하냐 이런 말씀을 네. 주셨는데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워낙 지금 좀 장기화로 가고 있다 보니까 대체 왜 아직까지 전쟁을 하고 있는 걸까? 지금 주변 제3국 입장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관련해서 나름대로 이제 명분이라고 한다면 러시아 내에서의 그런 팽창주의라든지 서방과 이런 러시아계의 그런 세력권 다툼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내부의 민족 알력 이런 이제 복합적인 요소들이 지금 다 접목이 되면서 현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거는 외부적인 이제 국가들이 좀 많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의 빵바구니라고 불릴 정도로 지대한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재배지가 폭염과 지뢰로 인해서 완전 이제 황폐해지기도 했고요. 농장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을 지금 재배하고 있는 그 생산량 자체가 이전에 2021년도 전쟁 발발 직전에 반토막 그 이상이 지금 생산량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우크라이나가 워낙 그 밀수출 이런 것들이 저렴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그 의존하던 국가들, 뭐 아프리카라든지 중동, 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지금 계속해서 식량난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그 밀가루 가격이 136% 정도 폭등했다고 하거든요. 밀가루 가격이 이렇게 또 폭등을 했다고 하니까 예전에 그 마리 앙뚜아네트 그때 이제 시절에 빵 가격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서 하루 정도 내내 일해야지 벌 수 있는 일당으로 자그마한 빵 하나를 살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관통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러시아 생산량도 그 곡물이 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랑 지금 중동 국가 밀 수요들이 좀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밀 수출량이 글로벌 수요량보다 지금 수백만 톤 정도 모자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지금 외식 물가까지도 좀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식 물가까지 결국에는 압박하게 되면은 물가 상승으로밖에 이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상승을 하는 건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 상승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금리 상승하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소비에도 악영향 미칠 수밖에 없고요. 수출 감소랑 또 경기 침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불안감을 좀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증시가 상방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여기서 조정을 좀 더 주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올릴 것인가라는 사실 변곡 구간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뭔가 떨어지는 그런 명분을 찾던 와중에 이러한 이제 이슈까지 터져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런 이슈가 한 번씩 또 단발적으로 또 들어왔다가 또 시장이 내성이 또 생겨서 또 금방 또 반등을 주거든요. 근데 이번 이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시장이 좀 악재로 받아들여야 할 만한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글쎄요. 전쟁이 언제 끝날까요? 빨리라도 끝났으면 그러니까요. 좋겠는데 일단 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핵 리스크는 시간이 가서 좀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솔론 벌써 써야 돼요. 지금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핵 공격을 들어가거나 한다면은 이건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서방에게 명분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은 조금 리스크는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전쟁이 일단 길어지길 원하는 쪽들도 있을 겁니다. 최근은 아니죠. 사실 우리나라 과거를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 있던 시절에 그 남북을 별도로 이제 나라를 설치하고 휴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하고 이제 중공하고 이제 중국이죠. 중공하고 소련하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남북으로 이제 분할해서 이제 정부를 설치하는 이런 쪽에 우리 정부를 배제하고 협의를 했던 과거의 선례를 좀 생각해 보면은 지금 그런 식으로 마감이 될 가능성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미리 이제 서방이랑 러시아 쪽에 만약 협의가 된다면은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지부진하게 한 2, 3년 끌고 가서 정말 나가 떨어질 때쯤 돼서 협의가 될 가능성도 사실 배제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군사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있는데 사실 경제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원유 공장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싸게 원자재를 지금 수입해서 모아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된 데다가 러시아의 아프리카 쪽이나 이런 쪽에 영향력이 떨어지면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의 팽창주의를 막고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투탑이었다가 원탑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자신의 경제 체제에 종복시킬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서방 입장에서도 이때 러시아를 아예 숨통을 끊어놓고 싶은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한테 대리전을 치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칫해서 이 전쟁이 길어질 가능성들도 우리가 배제는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의 성패를 떠나서 그래도 이 전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끝난다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관심 있게 보자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도 우리가 뭐 전쟁의 마무리가 언제가 될지는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전쟁이 끝난다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부터 바라보는 것은 괜찮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료와 비료 관련주들, 곡물 관련주들 뭐 다양하게 들썩이고 있는데 어쨌든 옥석 가리기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주식와이프님께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종목들도 몇 가지만 언급해 주시죠. 네, 오늘 사실 이런 이제 부분들 짚어드리면서 사료랑 에너지 종목군들을 좀 봐드릴까 하다가 최근에 이런 사료 곡물 종목들 작년에 좀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좀 코멘트를 좀 도와드리면은 종목들 빠져나오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세 종목가량 곡물 관련 종목들 찝어봤습니다. 사실 이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려산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물주 중에서도 가축육 배합 사료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 남미로부터 이제 원재료를 이제 수입하게 되면서 곡물 종목으로 엮여 있습니다.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했었죠. 4월 달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워낙 단발적인 급등세가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낙폭 구간은 상대적으로 좀 더 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하락 추세는 끝난 상황에서 모멘텀 없이 계속 이제 의미 없는 횡보세만 이어지다가 이번에 다시 이런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워낙 지금 낙폭이 큰 상태에서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또 순환매 관점으로 종목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주셈 관점에서는 이 기존의 곡물 관련 종목들 물려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손실을 줄이면서 나오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이 관련 이슈들 계속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하시더라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또 매매하면은 또 좋은 신규로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께는 또 좋은 테마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상방 매물대 구간이 4,800원에서 5,000원 구간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낙폭이 컸었던 종목이니만큼 상승세 단기적으로 지금 이슈 들어왔을 때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대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일사료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급등세가 고려산업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상가 하면서 올라갔었던 종목이거든요. 예, 하늘사료는 배합사료 사업을 이제 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사료 업계에서는 생산 수량량이 이제 기준이 한 10위권 내에 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산업이 4월 달에 강세 흐름 보였었는데 사실 더 강하게 올라갔었던 게 한일사료입니다. 근데 오늘 장에서는 일단은 고려산업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종목별로 약간의 좀 상이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일사료 역시도 지금 현재 낙폭 키우다가 오늘 구간에서 갭 상승해서 갭을 한번 메워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자세히 좀 당겨서 보면요. 오늘 유성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갭 상승해서 음봉으로 메우는 그리고 또 상승 추세에 있는 이런 음봉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에 있는 그런 이제 캔들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으로 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관심을 갖고 좀 내일까지도 움직임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갭상승 구간, 매물 구간 좀 소화하면서 채워주는 모습 나와줬고요. 일단 주봉상에 봤을 때도 워낙 이 종목 역시도 낙폭이 컸던 만큼 지금 구간 주봉상에서 딱 골든 크로스 만들어줄 때 기술적으로 이렇게 강세 흐름 나와주면서 오늘 이슈까지 더불어서 이렇게 상승세 나왔는데요. 일단은 볼린저 밴드 상단선 구간까지는 살짝 터치를 해주면서 매물 소화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최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7,400원 정도까지는 아직 상방 여력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매물 소화했기 때문에 그 다음 구간 또 자리 잡히면은 최대 7,000원 구간까지 반등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송홀딩스 한번 봐드리고 싶은데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쌀을 이제 의무적으로 수입을 또 수입 수출을 또 관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또 대응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역 유통 사업과 밀 가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아까 앞전에 종목들은 보면은 작년 4월달 구간만 반등세가 나왔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월달 한 번 더 시세를 강하게 내주는 모습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낙폭 키우다가 오늘 구간에서 상승세 나와주면서 반등으로 이제 추세 전환 해주려는 시도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완전히 지금 추세 전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종목 움직임 보면은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 윗골이 굉장히 또 많이 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들 매매할 때 앞전 구간에서 종목이 좀 윗골을 많이 소화한다라고 한다면은 당일 올라가더라도 윗골이 출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면서 단기 매매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방 여력 추가적으로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000원대 위치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8,000원대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쳐 올려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곡물 관련 종목들이 신규로 좀 단기 매매 하시려고 하는 분들께는 다시금 좀 돌아오는 테마이긴 하지만 사실 신생 테마일 경우 우리가 신상을 또 많이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에도 새롭게 이슈가 떠오를 때 강하지 그 다음에 떠오를 때는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기존에 물린 분들도 매도를 하면서 탈출하려고 엿보는 구간인 만큼 단기 대응이 좀 중요한 그런 섹터가 되겠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야기한 이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저희는 본격적인 수익률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세 가지의 출전 후보 종목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언급해 드리고요. 그 가운데 한 종목씩 출전 종목을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에도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시장 상황에 대해서 방송 시간 외에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스캔하는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로 답장을 드립니다. 나는 주식 와이프와 함께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식 와이프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립니다.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리그 쟁탈전 본격적으로 출전 후보 종목들 한번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영재 전문가님의 후보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BH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네. 잘 아시는 이제 애플 관련주로 아시는 종목이기도 하고 FPCB와 이제 응용 제품들을 하고 있습니다. PCB 하면 이제 반도체 기판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 반도체 기판 제가 이제 뭐 다른 고관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PCB라고 어렵게 생각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볼 수 없는 거면은 매출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 주변에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그 PC를 조립용 PC를 뜯어보면은 거기에 뭐 메모리 카드, 랜 카드 같은 경우도 랜 카드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녹색 판 같은데 이렇게 이제 길게 직사각형 형태로 돼 있죠. 이 랜 카드를 꼽는데 이 판때기 자체를 PC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위에 이제 각종 칩들이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서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CPU가 들어갔을 테고 관련된 부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FPCB는 거기에 플렉시블이라는 앞에 명칭에 맞게 휘어지는 회로 기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컴퓨터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컴퓨터에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요? 그래픽 카드 중에 그래픽 카드를 꼽는 이 기다란 이제 뭐라 그럴까 옛날에 쫀득이 같이 생긴 게 있거든요. 그 부분도 FPCB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핸드폰 부품들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즘 이제 실적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무리한 종목들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가 넘는 영업이익을 뽑아냈다. 84.7%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라는 어느 정도 지금 영업이익 증가 부분도 여러분들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1,313억이나 나온 상황이고요.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계속 꾸준하게 추세적으로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2020년에 340억 영업이익이었다가 21년 711억, 그리고 작년에는 1,400억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매년 2배 성장하는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일목구름대까지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모아가신다면 크게 무리가 되는 종목은 아니다. 최근에 기관도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상황도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폰 관련주 BH 첫 번째 종목으로 언급해 주셨고요. 주식 와이프님의 첫 번째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제가 곡물 관련주 가지고 왔는데요. 이 곡물 관련주가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고통받는 섹터가 될 수 있지만 단기 공략하시는 분들께는 또 신규 진입하기도 괜찮은 그런 테마성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팜스토리라는 곡물 관련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곡물가 상승에 따른 반사이익 수위가 예상이 되고요. 또 해외 자회사가 있는데 어디에 있냐? 러시아 쪽에 있습니다. 자회사 쪽에서 그 러시아가 굉장히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쪽에 농장을 지금 차려서 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을 받고 있는데 그 농장 규모가 지금 뭐 거의 여의도보다 더 큰 여의도의 40배 정도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정확히 본 게 맞네요. 여의도 면적의 40배에 달하기 때문에 공급량 자체가 굉장히 많겠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행기로도 한 2~3시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사실 한국이랑 굉장히 또 가깝다는 이점이 있고요. 러시아 또 토지 자체가 또 비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물가 상승에 따른 이런 반사이익 수혜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료 사업부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육가공 사업부도 같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곡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당연히 이제 육가공들의 이제 물가도 올라가게 되면서
반사익 수위를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요. 팜스토리 재무 한번 보면요. 곡물 종목들 대부분의 매출액들이 그냥 1,000억대 정도인데 이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단위가 연결 기준으로 거의 조 단위를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탄탄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존의 곡물 종목들 상승세 강하게 나왔을 때 역시나 팜스토리도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이후에 최저 구간까지 떨어지고 나서 횡보 구간 나오고 있다가 다시금 이제 거래량 붙어주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주셈은 차트 볼 때 주월봉 구간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는 편인데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20주선 골든 크로스 딱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는 데다가 중장기 이평선 상방으로 아직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좀 단기 공략 해볼 만한 종목 찾아봐라 한다면은 저는 일단은 팜스토리 먼저 1순위로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팜스토리 선정을 해주셨고요. 그럼 각각 두 번째 출전 후보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후보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들도 하고 있지만 종속회사를 통한 가전제품들도 하고 있지만 2차전지 쪽으로도 전기자동차 쪽으로도 이제 점점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LG엔솔과 함께 폴란드 쪽 공장도 같이 진출하면서 2차전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제가 계속 실적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2020년에 340억의 영업이익이었다가 2021년 711억 거의 2배가 넘게 올라왔죠. 올해는 지금 3분기까지 281%의 영업이익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연에 2배, 3배씩 성장하는데 주가는 2배, 3배씩 빠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대감으로 먼저 올랐다가 이미 거품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접근하신다면 잃을 건 없고 오히려 먹을 것들은 많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그중 거래량이 좀 실려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실린 자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집분들을 보시면서 들어가신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특히 오늘같이 장이 안 좋은 때에도 지금 현재 2%가 넘게 올라오고 3% 가까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힘이 있는 종목이다. 1로 구름대까지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들어가시면 먹을 것들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말씀을 해주셨고 다음으로 주식와이프 전문가의 두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자동차 관련 섹터들 굉장히 핫하게 순환매 돌고 있는데 네. 바로 이제 뭐 전일 또 오늘까지 이어서 전기차 충전소 관련 종목들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충전소, 또 충전기 이런 인프라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저는 이제 무선 충전 시장 쪽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을 한번 찾아왔습니다. 바로 동양 EMP라는 기업인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익 P&E 소개를 도와드렸을 때도 되게 관심 있게 봤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바로 전일에도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오늘 시장 빠질 때도 견고하게 또 흐름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꽤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글로벌 무선 충전 시장이 연평균 30%대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경이면은 하나로 49조 원의 이제 시장이 조성이 될 거라고 하고 성장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양 EMP 같은 경우에는 유무선 충전 플랫폼이 좀 유명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율주행 로봇 종목들도 부각을 받지 않았습니까? 로봇 관련된 섹터 이슈도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시장에서 세계 최초로 이런 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세계 최초로 로봇 군집 동시 무선 충전 상용화 기술 개발에 이제 나서기 시작했고요. 또 거기에다가 전기차용 무선 급속 충전 플랫폼 개발에 대한 국책 과제를 지금 현재 주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양 EMP가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이 무선 충전 플랫폼은요. 정차할 때는 물론이고 주행 중에도 이 무선 급속 충전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따놓은 당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좀 이런 종목들 미리 이런 네. 종목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준다면 사실 투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시장 순환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인프라 섹터까지도 좀 더 관심 있게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양 EMP 차트 흐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2020년도에 상승세 한번 나와주고 그리고 2021년도 구간에서 또 쌍봉 맞으면서 주가가 딱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쌍봉 맞고 떨어진 종목들은 다시 이제 추세 전환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쌍봉을 맞을 때는 두 번째 봉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락 추세선을 긋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상승 추세가 언제부터 전환이 되기 시작했나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현재 박스권으로 흐름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박스권 상단선 구간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단선 구간 돌파하게 된다면은 역시나 추세상 상승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거나 급등이 또 나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두 번째 종목은 회심의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동양 EMP를 선정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양 EMP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마지막 후보 종목들 한 종목씩 들어볼 텐데요. 이영재 전문가의 대한해운부터 들어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대한해운 해운주입니다. 어제 이제 미국의 경기가 너무 견조하다는 얘기 나왔는데 사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가 좋으면 사실은 대단한 호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제 걱정하는 거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지 않을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유동성이 축소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경기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미국 소비가 견조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우리 조선사들도 신규 수주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신규 수주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고 가정을 하고 미리부터 수주를 넣는다는 얘기고 그 배들이 완성되는 데까지 몇 년 동안 걸립니다. 그때까지 운임이 조금씩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들을 봤을 때 그리고 물동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대한해운 같은 해상 화물 운송들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외인들이 최근에 단기 수급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거의 뭐 급락을 했다가 지금 소위 말해서 스마일 커브를 그리면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날에 좀 5% 넘게 올라가지고 조금 가격이 부담스러워졌네요. 언제 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네요. 그만큼 힘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해운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의 종목인데 넥센게임즈 들고 오셨네요. 네, 오늘 보니까 위메이드 그룹 종목들이 다시금 또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위믹스가 최근에 이제 국내 워낙 거래 재개 소식이 이제 들리면서 다시금 이제 추세를 돌리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게임 종목들도 긍정적인 낙수 효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위믹스 이 재개 소식으로 인해서 국내 P&E 게임 시장 역시도 이제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한데요. 주쌤이 항상 게임주 볼 때 실적적인 부분이랑 신작 출시에 대한 이런 모멘텀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2021년도 대비해서 매출 실적 2배 이상 늘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넥슨 게임즈가 또 주가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넥슨에서 개발한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가 일본 애플 앱스토어에서 지금 현재 매출 1위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넥슨 같은 경우에는 블루 아카이브의 그 지식재산권 IP를 활용해서 일본에서 TV 애니메이션까지도 이제 제작을 할 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적인 이런 요소들도 분명히 이제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특히 지난 12월에 중국에서 외장 판호 허가 발급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뭐 보니까 로아스 아크라든지 또 넷마블 이런 쪽에 이제 게임들도 판호 허가 해줬었는데 넥슨 쪽에도 메이플 스토리를 판호 허가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좀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봤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넥슨 게임즈 역시도 지금 하락 추세선 돌파해주면서 1월 달부터 긍정적인 거래량 붙어주면서 추세 전환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오늘장 떨어지고 있는데도 역시 상승세 견고하게 또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60 주선 부근까지 올라왔지만 상방으로 아직까지 매물대 좀 더 열려 있거든요. 주sem이 봤을 때는 2만 원 부근대까지도 충분히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올해 중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넥슨 게임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세 번째 종목으로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슨 게임즈까지 각각 3가지의 출전 후보 종목들 선별을 해봤습니다.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출전 후보 종목들, 출전 종목으로 선별하는 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리그 쟁탈전 출전 종목을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선정하셨을까요? 대한해운을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오늘 네. 이렇게까지 올라오면 내일 갈 게 좀 적어져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일단 현재 2,440원입니다. 2,400원 어간이면 충분히 사볼만 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워낙에 또 장이 안 좋을 때도 힘이 있는데다가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이미 스마일 커브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올 잘때 많이 남아있다. 목표가 3,000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 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무난하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해운 선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000원, 손절가 2,000원으로 가격 밴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식와이프님의 오늘 추천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채팅창 보니까 박스권 너무 싫다 하시는데 주쌤은 박스권 종목들은 포춘 쿠키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박스권 상단선 돌파하면은 또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박스권 종목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동양 EMP를 출전 종목으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구간 보면서 가격 전략 적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주쌤 동양 EMP 사실 그 이상까지도 보고 있는 목표 구간이 있는데 일단 1차 목표 구간부터 한번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주선 기준으로 17,000원 구간 1차 목표 구간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손절 구간 같은 경우에는 20주선 구간 기점으로 해서 14,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양 EMP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4,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출전 종목까지 선별을 해드렸는데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잘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어느덧 저희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다가왔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들 알고 계실 텐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오늘 같은 날 얼마나 외롭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PC를 보고 있는데도 외롭고 장이 하락하니 외롭고 왜 떨어지는지도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심심했을 때 항상 그런 얘기가 있죠.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나는 친구를 만들죠. 그래서 종이접기를 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좋은 카톡방이 노란 톡방이 마련돼 있으니까 밑에 있는 QR코드 찍고 보시고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면 링크를 보여드리고 핸드폰 카메라로 찍는 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 보내는 번호에 샵 3772라고 쓰시고 고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이들 함께 하셔서 저와 또 시장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져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주식와이프와 함께하고 싶은 방법도 한번 알려드릴 텐데 주식와이프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죠. 네, 이불 밖은 위험해 라는 말처럼 지금 국내 주식시장이 너무 크게 얼어붙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힐링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집 아니겠습니까? 주식시장에는 주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 목, 금 이렇게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제가 장중 방송 열어두고 왔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종목 떨어져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바로 이어서 3시 지금 장중 방송 통해서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면서 마감 시간까지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톡방에 넘어오시면 주쌤의 장중 무료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번 주 수, 목, 금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수목금은 오늘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거 그리고 올 한 해 어떻게 흘러갈지 섹터에 대한 방향성을 언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주식 와이프 줄임말이죠.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또 다양한 정보들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 보다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고 종목 선별이 중요한 만큼 전문가님들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잘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다양한 말씀 준비하시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진짜 주식 전문가의 주식 배틀 프로그램 저희 주식 빅리그 오늘도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사실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제 주식이 더욱더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금리 인상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조정의 폭이 더 깊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상충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목을 선별해야 내 계좌가 복귀할 수가 있을지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 되실 텐데요. 언제나 오후 2시 주식 빅리그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